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5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 보급 신청자 모집.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59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해당 기기 신청자를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문자나 시간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 입술을 접촉해 사용하는 특수 마우스인 립스틱 마우스 등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신청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116종이며 시각장애인용 60종,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24종, 청각 언어장애인용 32종 등 장애 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등록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제품의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https://www.4u.5.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jiji.go.kr과 시군 접수처에서 7월 17일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상담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에 문의하면 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특성 욕구 반영한 맞춤형 지원해야 경기도 복지정책 커뮤니티 선언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복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욕구실태 조사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1년 제1차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박사가 발표한 2020년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실태 조사를 토대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병우 경기도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서울시립대 김민영 교수, 배수문 이혜형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도와 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0개 시군 발달장애인, 보호자, 1,003명을 대상으로 돌봄 건강 영역, 주거 문화 영역, 교육 재활 영역, 직업 소득 영역, 미래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대면 비대면 설문 및 집단 심층 면접, FGI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5.4%가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32.9%와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함 31.4%, 이 차별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에 달했고,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58%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기관, 정부기관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82만 원으로 적절한 임금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령 장애인은 87.2%가 미래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64%가 재정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분야로 꼽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61.5%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발달장애인 자녀가 임신한 경우 병원 다니기가 힘들다는 응답도 33.3%나 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 건강검진 기관이나 발달장애인 친화병원 등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내의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확충을,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연구원은 발달장애인 고령화 대비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도와 도의회, 복지재단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발전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만 4천 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복지가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3년간 시흥의정부 구리에서 시범 추진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중계했고, 조사 결과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동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때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 더민주, 고양이는 30일까지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에 참여했다.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 4.20을 맞아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 등 3턱을 없애자는 릴레이 운동이다.
방재율 위원장은 의미 있는 챌린지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참여가 이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노인과 아동을 비롯한 모든 비장애인들도 편리한 사회다며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에는 문경희 부의장, 최종현 부위원장, 왕성욱 의원 등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여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맡은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장애인의 날이 속해 있는 4월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문혜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문 대표는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전국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며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왕성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성장애인은 사회학적으로 최약자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다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백혜련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여성에 대한 전 생애주기별 기초적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에 한정된 조례 제정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단독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한 경남 사례의 과정을 토파보며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성별 구분 없이 예산 지원과 관련 법규를 추진하다 보니 여성장애인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에 관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끝으로 정책과 조례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발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200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경기도가 폭염 때 무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복지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한전 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 가구 중 1순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 대상 가구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순, 중독거노인 가구 3순위, 차상위계층,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 중독거노인 가구 순으로 200가구를 선정, 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무료로 설치한다. 도는 5월 중 올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705가구에 대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2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각 시군을 통해 2순위에서 나머지 가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마감되지 않으면 3번지 순위 중 자녀 가구를 선정한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의 냉방기기, 벽결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 30, 성남 60, 화성 60, 남양주 45, 안양 50, 평택 65, 시흥 45, 의정부 40, 김포 27, 광주 30, 하남 20, 오산 20, 양주 65, 이천 10, 구리 25, 안성 3, 포천 45, 양평 20, 여주 45 등 19개 시군 705가구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연간 20만 원 정도 독거노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디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임대, 월세, 거주 형태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복지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양시 등 11개 시군 독거노인 26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